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수확기 쌀 가격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된 터라 쌀값 안정이 농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쌀 가격 안정 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의견을 수렴 중인데요. 가격 안정 대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확기부터 시행될 쌀 자동시장 격리 기준을 두고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고시 초안을 마련해 막바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시장 격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쌀 매입과 판매 등 수급관리 제도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시안을 마련해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물량을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시안에는 구곡 처리 방안도 간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민간 재고 누적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부는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 양곡의 판매 요건도 고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정부 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분기 연속으로 가격 상승률이 1% 이상 지속하는 경우엔 정부 양곡을 판매해야 한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직불제가 개편이 되면서 불안정할 수 있는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쌀 시장의 수급 자체가 안정이 돼야 돼서 그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격리라든지 방출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자. 현장에서도 올해부터 변동직불제가 폐지됐기에 쌀값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의 보다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물량 전체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수요량을 초과한 전량을 매입하고 쌀값이 전년 가격보다 2%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큰 농산물 특성상 생산량이 수요량을 조금만 웃돌아도 시장 심리를 자극해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쌀 평년 가격이 80kg당 16만 8천 원에 불과해 이를 시장 격리 기준으로 정할 경우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금만 잉여가 되더라도 가격은 그보다 10배, 20배 떨어지더라. 수요량보다 3%의 갭을 뒀을 경우에 이거는 항상 그 쌀이 시중에 남아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올해 쌀값 안정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쌀값 안정화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금겹살, 금사과, 금추라는 말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농축산물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일부 언론들은 금자를 앞에 붙여서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기는데요. 정말 가격이 그렇게 올랐을까요? 김인경 기자가 기자의 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금겹살 다음은 금사과, 냉해 우박의 사과값 50% 폭등. 최근 한 언론사 기사의 헤드라인입니다. 팩트체크를 먼저 하자면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4월 저온 피해와 6월 우박 피해는 올가을 나올 사과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사과와는 무관하단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밥상물가 비상, 금추된 배추, 농산물 가격 급등. 배추값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올랐고 열무, 상추, 당근 등 다른 채소의 가격도 10% 이상 뛰었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배추값 평년보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 피해로 겨울 배추는 생산량이 평년 대비 5% 줄었고 봄 배추 역시 3, 4월 기상 악화로 출하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격이 높게 느껴지는 건 지난해 가격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착시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작년에는 원체 시세 자체가 낮았고요. 작년에 원체 봄철이나 겨울철에 기상이 좋아서 양이 많았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배추 도매값은 얼마일까요? 지난 3월 한 포기당 2,700원 정도이던 도매 가격은 5월 3,300원가량으로 올랐다가 6월 초 2,391원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 53% 오른 값이 한 포기에 2,300원 선입니다. 국 끓이고 겉절이로 무치고 전까지 부쳐도 2,300원짜리 배추 한 포기 4인 가족이 한 끼에 다 먹지도 못합니다.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하나에 4,500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4,100원인 현대사회에서 배추 한 포기는 2,300원에 불과합니다.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 서민 경제가 팍팍하다는 일부 보도에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거짓 보도도 나옵니다. 학생들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는 지원 사업 때문에 찹쌀을 비롯한 농산물 값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들어 찹쌀 가격이 소폭 오른 이유는 삼계탕 같은 계절적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부 보도와 같이 친환경 꾸러미 탓을 하기에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은 전체 농산물 유통량 가운데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달 들어 오른 찹쌀 가격도 평년보다 10% 높은 수준인데 도매 가격이 1kg에 2,552원입니다. 찹쌀밥 한 공기가 500원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해서 가격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언론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여름철 작황 변동성이 큰 고랭지 배추의 경우 정부 비축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커피와 디저트에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여는 도시 소비자들이 2,500원짜리 배추 한 포기, 찹쌀 1kg 앞에서 구매를 망설일 때 농민들은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며 정성껏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선뜻 여행지를 정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 달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농진청이 방역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농촌 관광 사업장 200곳을 선정해 농촌 여행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침체됐던 농촌 관광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관광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진흥청이 안전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농촌 관광 클린 사업장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농진청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인 특별 여행 주간에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농촌 관광 사업장 200곳을 선정했으며 6월 말까지 사업장을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장은 농가 맛집과 농촌 체험 농장 등으로 세부 여행 정보는 7월 1일부터 농사로와 웰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도 못 나가고 여름 휴가 때 가실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서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곳이니까 가셔도 됩니다 하는 취지에 농촌 관광 클린 사업장은 고객 간 교차 최소화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 개인 식사 접시 제공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여행과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실제 코로나19로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농촌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거나 종식되는 경우 농촌 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은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농진청은 농촌 여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관광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 관광 프로그램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여행 상품을 개발해 판매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크게 침체한 농촌 체험 관광 산업이 이번 사업으로 빠르게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농가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던 폐교 활용시설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오지 않아도 대부료는 내야 해서 대부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를 감안해 재난 시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폐교 활용시설에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폐교 활용시설은 대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가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전기세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 대부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폐교 재산활용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교를 공적 용도로 활용하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최대 80%의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적 용도에는 교육, 사회복지, 귀농, 귀촌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폭을 넓혀 폐교 활용시설 대부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공적 용도 외에 영농시설, 농어촌 관광시설 등 공동소득증대시설은 재난 시 한시적으로 50%까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부료 감면 기준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폐교시설에서 대부료를 감액을 받고자 할 경우에 교육지원청에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감액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 지역에는 문을 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어 지속적인 폐교 활용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총 583개의 폐교 중 94곳이 유상 대부로 운영되고 있고 경상북도는 13곳이 대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청도의 91개, 전라도의 70개의 폐교가 대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폐교 재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폐교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정부가 기존엔 사료로 인정하지 않았던 양봉농가 사료용 설탕을 사료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료용 설탕도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올해 이상 기온으로 꿀 생산량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산농가들은 사료구매 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로 높은 사료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점을 고려해 사료구매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해당 사업 개정을 추진해 양봉농가들의 설탕 사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봉농가도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꿀벌 전용 사료나 꿀벌 기능성 사료에만 해당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설탕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흉작으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잦은 비와 이상 저온 현상으로 양봉농가들의 꿀 생산량이 급감해서입니다. 지난 5월 강수 일수는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었고 평균 기온은 약 1도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양봉협회는 올해 아카시아 꿀 수매량이 평년 대비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이달엔 냉해 피해를 본 밀원수가 많은 탓에 자파꿀 작황이 좋지 못하면서 꿀벌들이 먹이로 쓸 꿀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 입장에선 계속해서 설탕을 구매해 꿀벌 먹이를 공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양봉업계는 아카시아가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상 저온하고 비바람 때문에 꿀을 못 따서 평소 아카시아의 양이 한 10%밖에 못 땄고 앞으로 생산되는 밤꽃이나 야생화까지 합해도 예년에 비해서 약 한 20%밖에는 채밀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침 개정이 끝나고 세부 내용이 정리되는 7월 이후에 양봉농가 사료용 설탕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때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국양봉농협을 통해 설탕을 구매하고 구매 확인서를 지역 농축협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요즘 막바지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때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을 대체하고 우리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던 보리지만 이제는 수입 곡물에 밀려 밥상 위에서 보기 어려워졌죠. 하지만 보리의 영양은 귀리나 퀴노아 등 슈퍼푸드로 불리는 수입 곡물에 뒤지지 않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보리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리고 보리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 바쁘게 뛰고 있는 기업가를 남수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보리의 고장 전라북도 고창에선 요즘 막바지 보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우리가 흔히 아는 보리와는 조금 다른데요. 맞습니다. 검정보리입니다. 블랙보리라고도 하죠. 색깔 한번 보세요. 까맣죠? 일명 컬러보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보리 품종 중 하나인 흑누리입니다. 검정보리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기능성 물질과 베타글루칸 함량이 일반 보리보다 높습니다. 또 식이섬유도 다른 곡물에 비해 훨씬 풍부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소비시장에선 건강기능식품의 인기를 타고 검정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재주 대표는 이미 13년 전 검정보리에 주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검정보리는 처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불과했죠. 그때 당시로는 아마 컬러푸드라는 상품이 농산물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검정보리를 보는 순간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도 앞으로 장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하지만 생소한 검정보리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검정보리를 알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기를 5년. 보리커피를 개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보리커피는 검정보리와 커피를 3대7 비율로 섞어 만들어 카페인 함량을 낮춘 커피로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검정보리 외에 자색, 청색 등 5색의 보리 품종을 제품으로 출시하는가 하면 검정보리에 귀리, 현미, 목이버섯 등을 넣어 만든 죽과 국수, 과자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넘어라 해서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런 상품 아이디어를 얻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 원료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소재를 자꾸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보리 소비가 소비시장이 자꾸 커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0년 만에 연매출 6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약 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보리만 연 1,200톤 분량입니다. 계약 재배 농가가 120농가, 면적으론 100만 평입니다. 김재주 대표는 직접 농사를 짓는 대신 농업인들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전량 계약 재배를 통해 보리를 공급받습니다. 농가들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셈이다 보니 생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들은 100% 수매가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사 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요. 저희들은 온전히 마케팅이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원료 생산 그리고 품질 좋은 거 만드는 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좋고 그렇습니다. 농가 상생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재주 대표는 지난해 농촌 융복합 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재주 대표의 다음 목표는 우리나라 기능성 컬러보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에겐 갈 길이 멉니다. 보리가 단순한 보리가 아니라 이런 기능성을 가진 한국의 슈퍼푸드로서 세계 시장도 같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이 농민들입니다. 저희가 보리를 많이 생산을 해서 많이 팔면은 당연히 그 소득이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물론 저희 회사도 성장하지만 농민들이 같이 성장하는 이런 구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컬러보리가 김재주 대표의 열정을 만나 국내 보리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기대주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착한 소비 행사가 시행 석 달여 만에 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착한 소비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농산물 800톤을 판매 총 20억 5,465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기존 로컬푸드 판매장에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을 이용한 반조리식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남 사천 사남농협이 조합원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땅 두릅을 육성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남농협은 최근 땅두릅 재배에 관심이 높은 8농가와 함께 땅두릅 주산지인 새남의 농협을 방문해 땅두릅 재배단지와 농산물 공판장을 견학하며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김종기 사남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늘 농민과 동고동락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농식품부의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공모에서 전국 최다 규모인 62명이 선정돼 앞으로 121억 원의 국비 융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은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50세 미만 청장년을 선정하고 영농 창업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에게는 영농 규모 확대 자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됩니다. 농협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NH피싱 제로를 개발해 본격 출시했습니다. 예방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위험도를 팝업 창으로 알려주며 동시에 진동과 경고 음성을 내보냅니다. NH피싱 제로는 앱 마켓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피싱 제로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는 데 선제적인 대응 체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